자, 일단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께서 6월 이후에 이제 재가입하시고 나서 뭐 2차 전지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중간에 이제 수익 나신 것도 올려주신 것 같기도 했는데, 뭐 그 수익을 떠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제 종목군이시죠. 그래서 삼성전기, 성화이텍, SK 하이닉스가 75%, 65%? 65% 비중이 조금 넘으시고, 거기에 이제 손실이 조금 크신 편이시고, 현대로템의 손실도 크고, 나머지 종목군들 손실이 다 크죠, 사실상.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기준에서 제 입장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설정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은 몇 억을 편입했다, 이 종목은 뭐 몇 천만 원 했다, 이 종목은 몇 백만 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 기준에서 이제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단 전달 주신 종목군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IT나 자동차 쪽에 손실이 있으시다 보니 또 그쪽에 집중이 돼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부터 우리가 진입했던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비중이 좀 제한적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모레퍼시픽이 2.1이시고, 우리는 뭐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하고 묶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의 변동률은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도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는 표현은 안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접근할 때, 그때 접근할 때에 아모레퍼시픽보다 LG생활건강의 거래대금 좀 더 우위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제 LG생활건강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이상 확장해서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중국 관련주들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녹화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쪽의 변동성 기준에서는 뭐 오늘까지 기준에서도, 또 내일의 흐름, 뭐 수요일의 흐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까지 기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 뭐 크게 나와서 버거운 주가 흐름으로까지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을 좀 포함을 할 건데, 이게 뭐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GS건설이라는 종목하고 현대건설 좀 보죠. 뭐 그때 시장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서 솔직히 소름 돋아요. 소름 돋습니다. 왜냐면 뭐 대단한 윤정도거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윤정도거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윤정도가.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뭐 방송을 나왔든 유료 전문가든 뭐든 간에 한번 다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있는지. 대형주 자체를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GS건설이라는 종목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그죠? 19%의 갭 상승에 22%까지 올라가요. 종가는 물론 14%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 뭐 수급 범위까지 지금 뭐 보여드리긴 그런데 안 나와. 나오나? 하여간에 누적 수급이 굉장히 있었어요, 건설주들에 대해서. 근데 건설주들은 수급이 좋더라도 정책 하나 바뀌어버리면 또 확 또 무너져 버리고 쉽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이 GS건설의 실적이 이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갭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이후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이 이후의 흐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탄력을 받고 움직이죠. 여기에 이제 사실 묶여진 거는 경협주인데, GS건설은 경협주 기준에서는 사실 언급이 그닥 되지는 않았어요. 경협주. 예전에 개성공단 관련주 그런 개념의 경협주가 아닙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한너 철도, 그래 무슨 현대로템부터 해서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이런 게 움직이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SK증권일 것 같은데, SK증권의 꼬맹이 애널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철도 관련주 해가지고 그냥 다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대형사에서는 그때 당시 합병전에 대우증권, 우리나라의 뭐 5번째 안에 들어오는 증권사, 대형 증권사 대우증권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 나왔어요. 거기서는 단 한 종목도 종목은 언급이 안 되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 이제 그쪽의 매장량,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매장량부터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꼬맹이는 철도 관련주 해가지고 아니 유엔에서 승인도 안 해주는 철도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간다고 뭐 엄한 정치적인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현대건설도 토목 관련해서 철도 관련주, 대북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그럼 그 빅3 정도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고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이 당시에 뭐 거래대금 1위까지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 상한가 수준 또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 300억짜리, 400억짜리, 이 당시에도 시가총액 3, 400억짜리가 있었어요. 부산산업, 푸른기술. 걔네들 점상 가는데 그걸 가지고 대장주다 헛소리 찍찍하고, 결국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진짜 다 깡통차게 만들어놨죠. 메이저 방송국인 뭐 와우 이런 데서 대도 않는 기획부동산 운전기사 하던 애가 지금도 활동 잘해요. 아주 걔가 2번이나 죽여놨죠. 경협주입니다. 지 머릿속에 든 게 어딨어. SK증권에서 분석해놓은 거 그거 훔쳐다가 요런 자락에서 추천합니다. 이런 데도 아니야. 이런 데서 먹혀? 이런 데서 먹히지. 이런 데서 추천해서 완전 깡통 차고 그 다음 변동 나오니까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니까 거래대금도 없는데 그럼 잘라내야 될 자리에서 또 사라 그러고, 뭐 퇴출된 애 만에 말이 많았었는데 2번을 죽이더라고. 1000명씩. 유료 가입자 1000명씩인 거고 무료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간에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현대건설의 기준도 GS건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얘가 실질 경협주였냐? 아니야. 잘 따져보세요. 1월 초에 김여정 뭐라고 불러야 돼? 김여정 씨라고 불러야 되나? 1월 초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김여정 하여간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다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청와대에서 서로 만찬을 합니다. 그때 이미 다 얘기가 나왔고 3월 말에는 벌써 이미 정상회담 얘기까지 다 나왔어. 근데 주가는 개풀이나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게 실적 바탕으로 오른 거예요. GS건설하고 시가총액 그렇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얘가 좀 더 크죠. 결론은 이 거래가 터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련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이쪽으로 온 이유는 대형주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품주 시가총액 8조잖아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8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가 3조 5천억 넘어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1조 5천억, 뭐 GKL이 1조 넘긴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총액 큰 종목이 거의 없어요. 뭐 지주사 아모레주가 3조, 그리고 나머지 시가총액 무슨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그런 거를 테마주라고 떠들어대는 방송에 나오는, 그건 쳐다도 보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대건설처럼 건설주고 무거운 애들도 실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다음 범위는 경협주 얘기, 철도주 얘기, 이 얘기에 연동폭만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얘네들은. 다시 당겨서 보여드리면 이게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거든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졌고, 이게 202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고점을 못 넘기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면 고점 못 넘겨요. 2차 전지도 이런 맥락에 꼭 보셔야 되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요 기준에서의 변동률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져서 대형주들의 거래가 실려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수반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련주도 같이 볼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맹신해서 갈 수는 없지만 위험고지는 좀 이따 또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종목의 기준에 목요일부터 그 2차전 중국 관련주들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뭐 우리 종목에서도 손실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 편입의 설정 범위를 못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릴게요.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질문 주셨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 미만인 종목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다 잘라내세요. 우리 종목이든 뭐 남의 종목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0.6%. 그러니까 저는 금액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자산 규모도 작지 않으십니다. 방한 기준에서 뭐 어마어마하다 그건 또 아닌데 뭐 적절한 수준 방한의 기준에서 작지는 않으세요. 뭐 상상을 초월하게 크진 않아요 또. 어찌됐건 1%의 기준의 금액이 1% 미만의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쪽 가면은 무슨 뭐 저가 상품 쪽으로 가면은 뭐 전자산이 이제 주식 자산에 전자산이 요 정도 규모이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1% 미만의 기준에 에코프로 BM,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도 잘라내세요. 검색기에 이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뜨고 나서의 그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저기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중국 관련주도 그리고 삼성전기에 32%의 비중이 있으신 상태고 하이닉스가 7%이시니까 40%이시잖아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하고 LG 이노텍의 기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LG 이노텍은 잘라놓으세요. 어차피 뭐 우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방안에서 언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잘라내세요.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리 좋다 해도 1% 미만의 기준에 의미 없고 뭐 이 친구들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뭐 굳이 뭐 그냥 쭉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의 경우는 좀 편입단가 대비해서 32만 7천 원 대비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눌려버렸네. 예. 거래대금의 제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잘라내세요. 1% 미만 잘라내셔서 현금 확보하시고 얘가 변동성이 터져서 변동성의 기준이 잡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중국 관련주들을 편입할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얘네를 잘라서 걔네로 들어갑니다. 1% 미만을 잘라서 중국 관련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2차 전지에서는 그나마 매수세는 느리지 못하는데 그나마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시려면은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올라와서 또 거래대금이 고점 찍을 때 제한적인 거래대금 뭐 포스코 홀딩스처럼 막 8조씩 터진 게 아니니까 얘는 거래대금이 1조가 안 터지지 않았나요? 하여간에 그걸 넘길 수 있는 위치에 형성돼 있으니 26일 얼마예요? 1조가 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개별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의 LG화학도 뭐 저렇게 허무하게 3.7%까지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되다 보니 어찌됐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아까 뭐 2차 전지 짤막하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차피 같이 가실 거면은 윤정도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곰곰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왜 악을 쓸까? 아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포스코 퓨처엠 겸손 떨어서 53만 원에 정리된 거지 53만 원 미만에 정리되신 분 계세요? 또 53만 원에 정리하고 뭐 그 이상의 수익을 못 내셨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을 텐데 방안의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월등하게 더 위에서 정리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26일 날 25일 날 뭐 이때 53만 원을 정리하셨다면 그 다음 날 분명히 매매가 되시는 기준이고 그리고 그날 뭐 11%뿐이 변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셨던 분들은 월등하게도 뭐 70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준의 수익인 거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도 돼요. 작년이나 올해 2차 전지 차익 실현하면 바로 밑에서 샀어요. 그래 또 고생도 했고. 근데 지금은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거래대금 설명드리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예? 어차피 속된 표현으로 거품 엄청난 거품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신 거라면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 거래대금이 죽으면 조금 전에 현대건설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이 죽으면 끝났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나마도 수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수급이 있냐고. 없죠. 없잖아요. 수급이 뭐가 이거 지금 들어온 수급 에코프로비엠 요거 들어온 거 공매대차 상환이라니까요. 공매대차 상환이지 이게 무슨 이게 수급이에요. 이 당시에 들어올 때는 그나마도 일부라도 수급 들어오니까 볼 수는 있겠다라는 기준인 거지. 안 돼요. 거래 급감하잖아요. 거래가. 안 됩니다. 정리입니다. 막연하게
예? 요런 반등 막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반등이지 원래는 안 나와요. 절대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 이제 숨고르기 지나고 나서 그때 개별적으로 또 한 번씩 움직이면 모를까. 그리고 셀바스 AI도 보겠습니다. 셀바스 AI도 일단 이번에 거래 터트리고 움직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얘가 펀더멘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1조 미만짜리 굳이 들어가실 이유 없다고 했잖아요. 2차 전지에서 1조 이상짜리에서 그렇게 수익을 내보셨으면 되지. 소형 잡주에 뭐 들어가실 이유가 뭐 있어요, 막말로. 얘가 뭐 펀드멘탈이 뒷받침됩니까? 수급이 뒷받침됩니까? 그럼 딱 하나죠.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 6천억씩 터졌어. 시가총액이 6천억짜리가 6천억 터졌어.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얼마? 뭐 7천억 올라온 건가요? 말이 돼요? 대주주분 12%짜리 주인도 없는 회사에? 다 필요 없어. 뭐 왜 못 사?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래가 둔화돼 있으면 잘라내셔야죠. 자고 일어났더니 뭐 오늘 당장이라도 혹은 수요일날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 농담이 아니라. 그럼 그때 달아붙는 거지. 지금 상한가 나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연초죠. 연초에 어마어마했죠.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었고. 거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근데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던 애들은 그 거품이 다 빠진다. 그건 대형주든 소형주든 다 마찬가지다. 다행스럽게 일부의 가격 반발력이 나아졌던 것 뿐이지. 그랬을 때 아까 현대건설 보여드린 것처럼 이럴 때 거래 없이 반등이 만약에 나왔다면 정리하는 게 맞는데 거래라도 터져서 너무 행복하다. 후속성이 없잖아요. 그럼 잘라내야죠. 후속성이 없잖아. 일봉으로도. 응? 거래가 사상 최대 터졌어요. 그럼 후속성을 줘야 되는데 후속성이 없어. 그럼 잘라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관련주들 이런 거래가 터져서 따라 붙었는데 후속성이 없어. 카카오뱅크 거래 터져서 따라 붙는데 후속성이 없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정리해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애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정리하고 나니까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하고 나서 미끄러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따라 붙었을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터졌다.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다. 굳이. 그래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종목군들의 기준은 특히나 더 방향성이 안 맞으면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루닛도 3.5%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거래대금이 없어요. 뭐 펀드멘탈 안 되죠. 수급 안 되죠.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럼 점진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고 편입 설정을 했고 뭐 사실 그 변동률이 쉽지는 않았어요. 뭐 100% 올라갔네 이런 표현을 하고 마케팅 제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루닛에서 수익 내신 분들은 그닥 그잖아요. 변동이 뭐 자기 마음대로여서.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이것도 이제 검색에 떴잖아요. 떴는데 이런 변동률들 때문에 매수세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변동률들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기준에 거래대금 없죠. 터진 날 들어가죠. 터진 날. 정리. 정리.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8,000원 갖고 계시는데 방 안에서 매도 사인 나간다면 얘도 정리. 네이버도 방 안에서 매도 사인 나가면 정리. 일단은 뭐 유지하면서 좀 대처를 하려고는 하는데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를 기준 잡을 거예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펀더멘탈적인 부분 업황 개선폭 기준에 수급 범위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되고 얘는 괜찮다. 얘는 수급 때문에 그래요. 5%, 6%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범위를 한번 놓고 보는 거고 이수페타시스도 정리의 기준을 잡습니다. 일단은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보신 종목을 나랑 잘 맞는다 생각하시고 계속 밀리면 이거 낙폭과대네요. 또 들어가서 자신감이 있는 거지. 막 이런 꿈에 젖어들게 되고 뭐 돌릴 수도 있어요. 뭐 하방도 잡은 것 같고 뭐 기술적 분석하는 친구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지금 뭐 여기서 하방이 잡혔으니까 이거 이탈되면 정리합시다. 근데 제가 볼 땐 이탈될 가능성이 높죠. 거래가 없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거래 없이.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서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도 아니고 수급이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슈가 불거져야 되는데 이슈 불거지는 날 거래 터지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지 왜 미리 들어가 계시냐 이거야. 그럼 이럴 때 미리 들어가 있었어야지. 이럴 때. 그죠? 이럴 때도 거래가 수반돼 있었으니까
이럴 때 거래가 수반될 때 미리 들어가 있었어야죠. 이럴 때. 그죠? 3천억씩 막 터져줄 때. 정리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정리. 그리고 케어젠도 얘도 2조짜리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 정지네요. 얘 어떤 이유에서 거래 정지죠? 얘 정리. 됐죠? 그럼 뭐 한스바이오메드도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연속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뭐 코로나19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확장된다 그러면서 시젠도 우리가 들여다봤었고 무슨 바이오 쪽이게 무슨 바이오였죠? 상한가문 같은 거 검색해 나온 거. 근데 연속성이 없으면 얘네들 말고도 움직일 게 많은데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3천억짜리인데 3천억짜리에 지금 거래대금 이게 200억인가요? 그죠? 200억이 뭐 어떻게 되니? 그치 200억이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변동률을 3천억짜리에. 뭐 속된 표현으로 이쪽을 놓고 보느니 저라면 그러면 영풍재질 봅니다. 요 비중만큼은. 영풍재질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얘도 뭐 지금 막연하잖아요. 거래대금도 없고 시장에서 뭐 이슈가 불거져서 몇몇이 보는 거지 몇 명이서 장난치는 거에 물량바지하고 있는 거죠. 뭐 운 좋게 그들의 흐름에 잘 대처해서 빠져나오시면 모를까. 얘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펀드멘탈 안 되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펀드멘탈이 0.75배 그 다음에 7배 5배 이쪽에 유통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뭐 저평가에서 들어간다 그 기준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상시 대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다?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평가로 인식을 하겠다? 근데 메이저들은 인식을 저평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메이저의 수급은 개선폭이 없습니다. 주가는 내려오는데 메이저는 그런 인식이 없다. 저평가면 사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하고 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얘를 이거 너무 많이 밀렸어요.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인데 이렇게까지 밀렸어요. 그럼 누군가 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죠. 뭐 6천억이 뭐 작은 시가총액도 아니고 신세계 그룹이 작은 업체도 아니고 아무도 안 사죠. 안 사주는 가운데 가격 반발력이 여기서 찍고 돌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아니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 미리 들어가 있어서 큰 뻥이라고 얘기했잖아. 뻥. 거래대금 없는데 왜 미리 들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거래가 터지니까 들여다보는 거죠. 그 이슈가 먹히는구나라고.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LG노텍도 이제 뭐 IT고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들여다보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가져가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방한 기준에서는 이제 같이 들여다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해서 우리 쪽으로 압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또 많이 어려워져 있어요. 시장 지수도 그렇고 뭐 지수를 떠나서 지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1% 지수가 밀리든 말든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기준에서는 우리 주력주만 잘 움직이면 되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게 또 LG화학과 LG전자, 삼성전기 너무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거래량만 보십시오. 거래량이 대바닥 거래량이냐 이것만 보세요.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에 반등이 나올 때 상한가가 나옵니다.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이때가 그 LG노텍의 시가총액이 2조가 채 안 됐나요? 너무 많이 미끄러졌고 순식간에 농담이 아니라 좀비가 세상에 좀비가 세상을 장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는 이제 그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종목이 마지막 자락에 로스컷 물량 개인들 투매 가지고의 흐름이 아니에요. 로스컷 물량들 개인들의 레버리지 물량이든 펀드의 레버리지 물량, 펀드 상품의 물량이든 상품의 해치 물량이든 거기에 이제 두들겨 맞은 흐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바닥에서는 원형형이 나오고 이렇게 변곡일의 흐름에서는 되돌림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요 당시 기준에 그러니까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과도하게 미끄러진 상태에서의 되돌림의 흐름에서는 이런 상한가까지 나와요. 거래 터트리면서 이거는 전체 시장이 무슨 뭐 좀비가 튀어날
좀비가 튀어나온다 할 정도로. 그 윤정도는 코웃음 치면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금융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뭐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확산될지는 사실 그때 몰랐고요. 사스나 메리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러한 질병에 관련된 문제 이런 내용이라면은 무조건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 각국의 중앙정부가 전부 다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 유동성으로 되돌려질 것이다. 옥석 가리기 하면 된다. 근데 정신 나간 애들은 좀비가 나올 거다. 무슨 이런 상황에서 난리가 나서 제2의 IMF가 올 수. 우리만 IMF를 겪나 이 바보들도 아니고. 그 유동성의 랠리가 나오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유동성의 랠리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스 때는 뭐 메르스 때 똑같습니다. 2015년도. 근데 그 경험이 없고 있었는데도 잡주들만 하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시장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올 때 리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터지고 부양책 내놓고 유동성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할 말이. 이거 여기서 막 그냥 이제 와서 이자락에 와서 지들도 겁먹어서 투매하면서 다 정리하고 이제 뭐 현금 비중 확보하고 뭔 현금 비중을 여기서 확보를 해. 바보도 아니고. 하려면 여기서 했던가 운 좋게. 결론은 이런 자락에서 공포감이 쏟아지고 로스코까지 나오고 여기는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여서 이제 병고길이 형성되고 돌린 거고 지금은 전체 시장이 무슨 진짜 리먼 때처럼 또 혹은 하루에 3% 5% 그런 폭락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시가총액 극대용주로 올라왔던 시가총액 4위, 5위, 6위가 포스코 홀딩스 5위, 에코프로 BM 6위,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의 주가가 밀리면서 또 LG화까지 더불어서 또 SDI까지 지금 시가총액 그래도 6위, 7위 아닙니까? 그 친구들까지 밀리면서 나머지 흐름까지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결론은 되돌릴 때 과하게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상한가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얘가 1조 8천억 정도 했겠네요. LG노텍이 1조 8천억짜리가 어떤 2차 전지 흐름이 아니라 과매도 권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까지 흐름이 나오고 이거 오버슈팅 아니야. 아마 장중에 별의별 등락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앞전 고점들 다 넘기는 흐름까지의 정상 추이로 되돌리는데 V자형으로 나옵니다. 지금의 기준은 V자형이 아니더라도 원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원형의 기준에서는 이제 업종별로 조금씩 시차가 두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원형의 기준은 대바닥 거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점에서도 완전히 거래가 둔화되어 있을 때 고점에서 갈자리에 못 간다는 표현하죠. 갈자리에 못 갈 때 거래가 둔화되고 못 갈 때 그럴 때 질질질질질 밀고 내려오는 거. 갈자리에서 못 가고 맴돌고 있을 때 질질질질질질 거래가 없어요. 여기서 거래 있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바닥에서도 거래가 없어. 더 이상의 투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렇게 돌려진다는 거죠. V자형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종목의 영향이든 시장의 영향이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원형형으로 이제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에서 말 그대로 메이저에 매집이 돼 있는 실적 업황 바탕으로 메이저에 매집이 돼 있는 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한쪽은요. 시장에 이슈가 불거진 얘네들이 펀더멘탈 하여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오후장에. 지금 벌써 1시인데 얘네들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할 수 있나? 접근 못합니다. 펀더멘탈적으로. 2차 전지하고 다를 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오면은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와야 되고 마지막 물량 손절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무모하게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얘네를 놓고 볼 것이냐? 아니.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가총액 규모도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래대금이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급감된 거 또 1% 미만이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전체 자산에 어떤 영향이 크지 않은 거 그런 걸 싹 정리하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확 줄여버리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가 다 둔화되어 있는데 대형주 지금 거래 다 둔화되어 있죠. 얘네 지금 거래 터지면서 그러면 아니잖아요.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원형형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얘네를 매매하십시오가 아니라 얘네 한번 매매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 정리. 나머지 쪽은. 아시겠죠?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녹화 방송 들으셔서 어떤 부분 정리할지를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 미만, 두 번째는 거래대금 없는 거, 세 번째는 우리 종목 아닌 거. 우리 종목에서도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드릴 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변동성 매매에 접근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정리 기준을 먼저 잡으시더라도 무난하겠습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요거는 오픈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전체 오픈을 해드릴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포트폴리오 갖고 오셔서 뭐 2차 전지 끝자락에 뭐 거기서 지금 들어가서 나 한번 승부 걸어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닌 거는 잘라내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우리 종목 무조건 다 대박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종목도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데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 업황 개선폭,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급, 외국 기관에 매집이 들어와 있는 쪽은 그나마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다. 무조건 방어하고 무조건 견뎌보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 비중 설정하고, 주력주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자를 종목은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가총액 극대형주는 그렇게 대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서는 뭐 카카오뱅크든 네이버든 이런 쪽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심사숙고해서 비중 조절을 하고, 오히려 그걸로 뭐 중국주를 볼지 아니면 현금을 가져갈지 그렇게 결정을 할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교육은 무조건 좀 들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정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단 8월 달에 이제 강연에 오신 분들, 그리고 4월에 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나 4월에 갔는데 온라인 교육 안 해줬잖아 제대로. 나 해줘. 말씀하세요. 그럼 교육 받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씀하시고, 특히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강연에 4월, 8월 못 오셨던 분들은 HTS 받아가시고 교육 받으시고. 아시겠죠? 영상 압축해서 전체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